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 AI 업계 정말 뜨거웠는데요. 네, 정말 소식들이 많았죠. 맞아요. 차세대 모델 발표 소문부터 기업 간의 날선 신경전, 또 AI 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서비스나 논란까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정말 가득했어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그러시죠. 우선 오픈 AI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샘 알트먼 CEO가 GPT-5 이거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벌써 관련 준비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빠르면 8월 초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시점에 경쟁사인 엔스로픽 있잖아요. 네네, 엔스로피. 거기서 오픈 AI의 자사 모델, 그 클러드 API 접근을 딱 차단했다는 소식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GPT-5 출시 앞두고 내부 테스트나 코딩 도구 같은 걸로 클러드 모델을 쓴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게 엔스로픽의 서비스 약관 위반이다 이런 거죠. 아하, 오픈 AI 쪽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업계 표준적인 사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약간 아쉽다는 반응이었죠. 근데 엔스로픽이 경쟁사 접근을 막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만큼 이쪽 기술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증거겠죠. 그렇군요. 다만 엔스로픽도 벤치마킹이나 안전성 평가 같은 목적의 접근은 계속 허용하겠다 이런 여지는 좀 남겨뒀어요. 앞으로 이 두 거대 AI 기업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거 진짜 지켜봐야겠네요. 네, 정말 주목됩니다. 이런 거대 모델들 경쟁 속에서 구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 2.5 딥싱크라는 새로운 AI 추론 모델을 공개했어요. 아,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이게 여러 아이디어를 막 동시에 탐색해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소위 다중 에이전트,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적용한 첫 상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중 에이전트요? 네. 기존의 단일 에이전트 모델보다 컴퓨팅 자원을 훨씬 많이 쓰긴 하는데 대신에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좀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는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해요. 오. 실제로 그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 문제 푸는데 이 기술 기반 모델이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하고요. 와,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준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HLE나 라이브 코드 벤치 같은 벤치마크에서도 점수가 높았다면서요. 네, 그 경쟁 모델인 XAI의 고록4나 오픈AI의 3, 그러니까 O3 모델보다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죠. 성능 향상은 확실한데 문제는 역시 비용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워낙 고비용 모델이라서 현재는 월 한 $250 내는 울트라 구독자한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아직 대중화는 좀 멀었군요. 네, 물론 XAI나 오픈AI, 엔스로픽 같은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쓰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고성능 AI 모델 경쟁에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결국 비용 문제가 대중화의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자체 모델 개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가운데 애플의 움직임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Answers, Knowledge and Information이라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 팀에서 웹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답변 엔진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오, 답변 엔진. 그럼 이제 챗 GPT 같은 외부 모델 쓰는 걸 넘어서 자체 기술로 가려는 걸까요? 네, 그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앞으로 시리나 사파리 같은 애플 생태계 전반에 이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그 구글과의 검색 기약 문제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자체 개발을 좀 서두르게 하는 배경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체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실 AI 개발에는 데이터가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없이는 힘들죠.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하나 터졌습니다.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이야기인데요. 웹사이트들의 AI 스크래핑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인터넷 인프라 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그 클라우드플레어 주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가 그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로봇.txt 파일 같은 걸로 우리 데이터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네. 그걸 그냥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들이 보시라는 정책까지 숨기면서
마치 일반 사용자 브라우저인 것처럼 데이터를 막 긁어갔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수만 개 도메인에서 그랬다고요? 네, 그렇게 관찰됐다고 하더라고요. 퍼플렉시티 쪽에서는 당연히 반박했겠죠? 그럼요. 클라우드플레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 보수는 우리 거 아니다. 뭐 클라우드플레어가 자기네 서비스 홍보하는 거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진실 공방이네요. 네, 양측 입장이 아주 팽팽해요. 근데 퍼플렉시티가 과거에도 뭐 와이르드 같은 매체에서 콘텐츠 표절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아, 전례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 의혹이 더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결국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 윤리적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AI를 통해서 또 성장을 잘 이뤄낸 기업도 있어요. 바로 레딧인데요. 아, 레딧 실적 발표했죠. 네, 2분기 실적 보니까 AI랑 광고 사업 덕분에 성과가 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광고 매출이 여전히 뭐 전체 93%로 핵심이긴 한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기타 수익이에요. 기타 수익이요? 네,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하고 데이터 라이센스 계약 맺은 거, 그리고 레딧 인사이츠 같은 AI 기반 광고 도구 통한 수익, 이런 게 전년 동기 대비 24%나 늘었어요. 와, 24%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 내놓은 AI 답변 도구, 레딧 앤서즈, 이것도 사용자가 주간 60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수익화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거죠. 네, 레딧은 AI를 잘 활용하고 있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 주간 주목할 만했던 AI 관련 오픈소스 코드, 그리고 흥미로운 논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2부도 기대해 주세요. M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네 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네,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AI 분야의 최신 논문이랑 오픈소스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번 주는 주제가 정말 다양해요. 그 수학 정리 증명부터 시작해서 3D 모델 분해하는 거, 또 동물의 흔적만 보고 동물을 알아맞히는 기술도 있고요. 오, 흔적만 보고요? 네, 그리고 UI 디자인을 코드로 바꿔주는 거,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 모델을 더 좋게 만드는 연구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논문부터 시작하죠. Seed Prover, Deep and Broad Reasoning for Automated Theorem Proving. 이거 보니까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요. 이게 글은 잘 쓰는데 수학 증명은 좀 어려워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한계였죠. 아무래도 엄밀함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논문은 린 같은 형식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가 증명 단계를 논리적으로 검증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명확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아, 컴퓨터가 검증을 해준다. 그럼 실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죠. 이걸 더해서 모델 스스로 증명 전략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형식 언어의 강화학습까지. 어쩐지 성과가 대단하더라고요. 과거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 문제의 78% 이상을 증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니 F2F나 퍼트먼 벤치마크 같은 다른 수학 벤치마크에서도 최고 성능을 기록했고요. 이야, 이게 단순히 문제 푸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AI가 사람처럼 아주 엄밀한 논리, 그러니까 형식 검증 위에서 길고 복잡한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뭐랄까 자동화된 수학 연구 같은 분야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엔 좀 더 시각적인 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논문, 뿅! Dividing 3D Assets by a Generative Exploded Dynamics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터지는 느낌인데요. 3D 모델을 부품 단위로 분해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 제품 분해도처럼요. 핵심 아이디어가 Generative Exploded Dynamics라는 건데요. 입력된 3D 모델이 있을 때 각 부품들이 막 스스로 움직여서 분해되듯이 되게 부드럽게 펼쳐지는 그런 영상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냥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부품의 형태나 위치 관계 같은 기하학적, 의미적 일관성을 지키면서 분해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잠재 확산 모델, 레이튼 디퓨전 모델을 썼다고 들었어요. 이걸 미세 조정하고 시간적 주의, 템포럴 어텐션 같은 걸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었다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 분해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운딩 박스 같은 걸로 영역을 딱 지정하면 그 부분만 분해하는 거죠. 심지어 GPT-4 같은 멀티모달 모델이랑 연동하면 예를 들어 2D 사진 보고 관련 3D 부품 찾아서 분해해줘.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해져요. 와, 점점 더 직관적으로 변하네요. 그럼 이게 그냥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실제 응용 가능성도 크겠어요? 당연하죠. 3D 디자인할 때 수정하거나 아니면 각 부품별로 기능 설명 같은 거 자동으로 만들거나 3D 프린팅 준비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문은 진짜 독특한데요. Animal Clue, Recognizing Animals by Their Traces. 동물을 직접 보고 맞추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나 배설물, 깃털 같은 흔적만 보고 종류를 알아낸다고요. 이게 정말 되나요? 쉽진 않죠. 하지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연구예요. 사실 야생동물 연구할 때 동물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애니멀 클루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해서 발자국, 배설물, 알, 뼈, 깃털 이렇게 5가지 간접적인 단서 약 16만 개의 이미지를 모았어요. 이걸로 960종이 넘는 동물을 식별하는 데이터셋을 만든 겁니다. 와, 960종이 넘는 동물을 흔적만 보고요. 이게 기존 이미지 인식 기술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훨씬 미묘하고 세밀한 특징을 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비슷한 새의 깃털 하나 아니면 비슷한 동물의 발자국 모양 이걸 구분하려면 진짜 고도의 인식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이 기존 비전 모델들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데이터셋이랑 코드는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뉴스레터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운 연구네요. 자, 네 번째는 논문이 아니라 오픈소스 코드 소식입니다. 스크린 코더, Advancing Visual to Code Generation for Front-End Automation via Modular Multimodal Agent.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UI 디자인 시안 이미지를 보고 웹 프론트엔드 코드를 자동으로 짜주는 기술이죠. 네, 맞아요. 보통은 텍스트로 설명해주면 코드를 만들어줬는데 사실 실제 개발 과정은 디자이너가 준 시각적인 디자인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보고 바로 코드가 나오면 편하죠. 네, 스크린 코더는 바로 그 점에 주목했어요. 디자인 이미지를 직접 보고 이해하는 다중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크게 보면 한 3단계인데요. 먼저 이미지를 보고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라운딩, 그 다음엔 이걸 웹페이지 구조로 어떻게 배치할지 계획하고 플래닝, 마지막으로 실제 HTML, CSS 코드를 생성,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오, 단계를 나누니까 좀 더 체계적이네요. 그러면 코드 품질은 어떤가요? 그냥 구조만 잡아주는 건 아니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팀이 대규모 이미지 코드 데이터상을 자동으로 만드는 데이터 엔진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이걸로 VLM, 그러니까 시각 언어 모델을 미세 조정해서 UI 이해도랑 코드 품질을 확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데이터 엔진까지 만들어서 학습시켰다. 네. 그래서 레이아웃 정확도나 구조적 일관성 같은 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선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고 해요. 개발자들의 단순 반복 작업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이 코드 역시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뉴스레터 링크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5번째 소식이네요. 이것도 코드인데요. X-Omni, Reinforcement Learning makes discrete autoregressive image generative models great again. 제목이 아주 재밌네요. 강화 학습이 이산 자기회귀 이미지 생성 모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다. 이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그 이산 자기회귀 Discrete Autoregressive 방식이라는 게 이미지를 작은 조각, 그러니까 토큰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는 이미지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복잡한 텍스트 설명을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생성하다가 오류가 쌓이거나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이미지를 토큰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엑스옴니는 여기서 강화학습, 아래를 도입한 겁니다.
강화 학습을 어떻게 활용한 거죠? 생성된 이미지가 사용자가 준 지시사항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또 미적으로 얼마나 보기 좋은지 같은 걸 평가해요. 그리고 그 평가 점수를 보상으로 줘서 모델을 계속 학습시키는 거죠. 마치 게임 잘하면 점수 더 주는 것처럼요. 아하, 잘 만든 이미지에 점수를 줘서 더 잘 만들도록 유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하는 이미지 토크나이저, 언어랑 이미지를 같이 처리하는 통합 모델, 그리고 최종 이미지를 다듬는 디코더, 이런 것들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걸 구현했어요. 그 결과가 꽤 좋았습니다. 70억 개 파라미터 7배 모델로도 미적으로 꽤 괜찮은 이미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복잡한 지시사항이나 이미지 안에 긴 텍스트를 넣는 것 같은 어려운 작업도 잘 수행하는 걸 보여줬어요. 와, 강화 학습이 이미지 생성 모델의 이해력이랑 표현력까지 높여주는군요. 네, 그런 효과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AI가 이제는 수학적인 논리 증명부터 시작해서 3D 모델 구조 이해, 심지어 동물의 희미한 흔적까지 파악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코드를 짜거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왔네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형식 검증의 엄밀함, 또 3D 객체를 분해하는 능력 같은 구조적 이해,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추론하는 능력, 시각 정보에서 바로 코드를 생성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통한 품질 향상까지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다양한 접근법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서로 융합될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정말 복잡한 문제를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